이재명이 지금 쪽팔린 게 있습니다. 뭐 항복 선언했어요. 어떤 거? 금투세. 네. 금투세는 전쟁을 지금 국민의힘이 전쟁터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예.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 이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금투세와 관련해서 흔들린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폐지다. 폐지다. 이거는 폐지해야만 말도 안 된다. 투자자들이 예. 안정감을 두고 우리 국내 증시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념.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야 돼요 하고 운동권들이 부자들의 어떤 주식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된다 하고 뺏으려고 했잖아요. 지금 운동권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운동권이라 아니라 네네. 우리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꾸 운동권이니까 거기는 말하자면 격을 높여지는 거예요. 아하. 이게 뭐냐면 반국가 세력들이 네. 제가 지금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네네. 제가 조사를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네. 해본 바에 따르면은 얘들이 뭐를 했냐면 네. 좌파 정권 때 야금야금 한 게 네. 이 말하자면 진지전 한 게 아하.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아예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를 만들자. 망하게 만들자. 아하.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자. 네. 그러면 북한이 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덜 느낄 거 아닙니까? 네? 완전히 나는 원대한 계획인 줄 알았더니 북한 김정은이 박탈감을 덜 느끼게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다 더 통치할 수 있도록. 아하. 아니 대한민국을 망하자 아니면요. 아니 돌대가리 아닌 다음에 그렇죠. 둘 중에 하나요. 그렇죠. 좌파 정권들이 완전 돌대가리다 첫 번째. 네네.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그냥 망하게 하자. 네. 그래서 전복시키자. 네.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채무를 그렇게 늘리는구나. 국가 채무뿐만이 아닙니다. 네. 전력 관련돼서요. 네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심각합니다. 아하.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공장을 어떻게 돌릴까. 법으로까지 묶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제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뭐냐면 중국은 콰이콰이 하는데 빨리빨리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옛날에 중국이 만만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콰이콰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묶여가지고 못한다는 거죠. 빨리빨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빨리빨리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어저께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오늘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미국하고 일본 반도체 업계는 밤을 새는데 우리나라는 52시간 묶여가지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본하고 미국은 밤을 샌다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하고가 아니라 아예 일본하고 미국은 밤을 새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52시간에 묶어 있는데 그거를 만든 애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애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맞습니다. 산업국가고 공업국가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하셔도 됩니다. 정말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이걸 귀교로 들어주십시오. 뭐냐면 보세요. 우리나라 공업국가입니다. 공업국가인데 말하자면 무슨 옷을 입으란 거냐면 저같이 뚱뚱한 사람 있고 이재명 같이 빼빼한 인간이 있는데 그 중간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이 옷을 입어라. 한 게 지금 좌파 정권의 정책입니다. 뭐냐면 연구직들 같은 경우는 밤을 새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연구직 같은 경우는 밤을 새서 원래 하고 한 프로젝트를 끝마쳐야 되고 집중력 있게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출퇴근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직업군마다 특성이 있는데 모두 다 그냥 52시간 만에 이렇게 하니까 마치 공부하는 애들을 그냥 주에 52시간만 공부해. 더 공부하지 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부모들 52시간 이상 공부하게 하면은 다 감옥 가둘 거야. 아동학대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 거기다가 맞춰라. 이게 말이 됩니까? 21세기에? 맞습니다. 직업군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도중에 골프 여신님이 등급이 업그레이드 됐고 짱여사님 지금 슈퍼챗 해주신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금투세로 돌아가면 지금 좀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땐 지금 항복인데 이게 뭐 이재명이 주도한 거 아니냐.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모든 프레임 전쟁은 누가 전쟁터를 만들었느냐에 달려 있어요. 즉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라는 전쟁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지금 금투세를 갖고 완화한다 혹은 또 연기한다 하다가 폐지로 가서 물론 오늘은 뭐 폐지다 그래갖고 막
주가 오르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누가 만든 전쟁터? 국민의힘이 만든 전쟁터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주도를 못해요. 앞으로 더 주도를 하려면 딴 전쟁터를 벌여야 돼. 네. 예, 누구야? 이재명은 딴 전쟁터를 해서 금투세를 잊어먹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걸 갖고 계속 금투세 내가 한 거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국민의힘을 띄워주는 게 돼요. 네. 왜냐면 당연히 지금 금투세와 관련해서 1,500만 투자자들이 어디서 시위를 했어? 네. 민주당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투세를 뭐라고 불렀어요? 죄명세라고 불렀어요. 네. 죄명세. 네. 이게 제 민주당이나 좌파 쓰레기들이 늘 하는 수법이잖아요. 네. 뭐 하나 프레임 잡아갖고 딱 덮어 씌운 다음에 설명을 해도 그거 안 돼. 왜냐면 프레임이 딱 찍었으니까. 예. 그런데 아주 이번에 순발력 있게. 예, 죄명세. 네, 죄명세. 내가 알기에는 권성동 의원이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 죄명세로 딱 찍어버리니까 갇혀진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투세를 이재명이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재명이가 죄명세 걷어냈구나. 네. 이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장 기업들도요. 네. 지금 상장 기업의 40%가 이자를 못 갚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이자보다 작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익이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게 이자보다 작으니까 이자를 못 내서 자본 잠식을 당하는 겁니다. 계속. 네,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기업의 40%가 무려 상장 기업의 40%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기업이 심각한데 여기다가 뭐냐면 주가까지 내리면 돈을 빌려올 때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야 뭐냐면 이제 그 주식의 상승분이나 이런 걸 갖다가 회사 규모로 인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빌리고 좀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여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금투세는 또 흑막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 부자들의 돈을 빼앗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모펀드, 사모펀드를 하는 사람들을 지금 거기에 완전히 검은 돈을 더 불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사모펀드도 이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원래 사모펀드는 들어가기 전에 종합과세를 해갖고 굉장히 어마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묶이다 보니까 세금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모펀드 그러면 뭡니까? 문재인 정권에 정말 온갖 추악한 청와대부터 시작하고 다 뛰어듭니다. 김만배도 사모펀드입니다. 그럼 특정 금전 신탁이 이게 사모펀드에 해당됩니다. 이재명도 사모펀드에 포함되네. 부동산 관련 사모펀드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사모펀드가 이제 부동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 부동산, 기업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에 포함되는 그 특정 금전 신탁이기 때문에 그 김만배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원래 이제 뭐냐면 이거를 그 기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세금이 원래 50%예요. 50% 49% 가세인데 49% 가세인데 23%만 내면 끝. 23%로. 23%만 내면 끝. 내가 김만배 과세. 김만배 과세. 그거 빨리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라임, 옵티머스 모두 다 사모펀드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권 때 그거 전부 다 누가 했어요? 문재인 청와대 때는 문재인 때 열린우리당 공천 받은 놈들 그런 놈들이 전부 다 했고 또 노무현 정권 때 총리, 부총리 했던 이현재부터 시작하고 다 이 펀드 좋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낙연의 가장 오른팔이었던 보좌관 그 펀드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딴 선택했잖아요. 연루가 돼갖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유시민이 그 펀드 라임인가 거기 가갖고 이 펀드 들으세요 하고 강연하고 그러니까 온갖 놈 그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전부 다 문재인과 노무현 사람들이 뛰어든 게 뭐야? 사모펀드예요. 근데 그 사모펀드를 50% 세금을 걷어간 거를 23%로 줄여주고서는 부자들의 돈을 뺏는다라고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냐면 요즘에 저희 유동규 TV를 거의 우파들 EBS로 라고 저는 생각하고 교육 프로그램이군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도 우파들은 꼭 봐서 지식을 쌓으십시오. 좌파들이 무슨 짓 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조목조목 분류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특히 누가 봐야 되냐면 지금 20대들이 봐야 됩니다. 20대, 10대들이 왜 봐야 되냐면 지금 부모가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식들한테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부모가 월급을 그러니까 연봉이 3,500만 원인데
지금 집 살림을 네. 6천만 원 빚을 내 갖고 6천만 원 정도의 생활을 소득사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도 네. 야 네가 스키장 가는 거 다 지금 아버지가 해주는 거야. 네. 이제 이렇게 생색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모르니까 이거 우리가 그렇게 사나보다 이러고 이제 그 생활이 또 젖어 있었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네네. 이 빚은 네가 갚아야 된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아이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다 뺏어갖고 지금 우리가 흥청망청 쓰겠다라는 게 이재명의 기본 소득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네. 뭐냐면 우리 세수가 350조인데 네. 살림을 지금 우리나라 살림을 네. 600조가 넘습니다. 지금. 네네. 그러니까 600조가 넘게 예전 400조 정도 이하로 꾸려야 되는데 네네. 지금 600조 규모로 지금 꾸리고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200조 정도가 어디냐면요. 네. 120조고 국세로는 120조고 네네. 지방세까지 합치면은 200조 정도가 뭐냐면 복지비예요. 네. 예. 예, 복지로 다 나갔죠. 복지비가 200조 정도 나는데 이거를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거를 네. 또 줄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불만이 있죠. 국민들이 불만이 폭증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늘려놓으면 줄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권 때 늘려놓은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문재인 정권 때 빚이 이렇게 늘었어. 그랬더니 네. 어이 저기 뭐야 지금 윤 정부 때도 같이 빚이 늘고 있어. 네.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 틀린 말입니다. 윤 정부 때 늘려놓은 거를요. 한번 예산은 늘려놓으면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국가재정은 특히나 그렇죠. 국가재정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수를 생각해가지고 미래 세수까지 생각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윤 정부 때 포퓰리즘 하면서 막 풀어 제껴가지고 그렇죠. 이게 민주당에서 막 풀어 제꼈어요. 그렇죠. 특히 이재명 뭐 하냐면은요 25만 원 하면서 네. 거기 뭐야 그 정부에다가 네네. 해주라고 난리를 네네. 쳤지 않습니까? 네. 그 바람에 뭐냐면 이게 방만하게 돼가지고 네. 이 빚이 그럼 결국은 누구한테 가느냐? 네. 지금은 안 터집니다. 네. 곰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여러분 나중에 난 카드 돌려막기 하고 빚 돌려막기 하다가 한계에 오면 나중에 부도나잖아요. 개인도. 개인 파산 오듯이 지금 이거 이제 빚이 늘어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빚낼 수 없는 상황에서 터질 때는 언제냐? 네. 지금 40대들 이제 60 되기 전에 그 꼴 볼 거다. 그렇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20년 이상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망하는 거 우리가 책임지면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그 아이들이 쓸 돈을 전부 다 끌어다가 완전히 퍼주자라는 겁니다. 지금 3대 아니라니까.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 이게 보게 된다니까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저요? 90 정도 되십니까? 아이들이.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법을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법을 바꾼다고요? 추경을 자동으로 하재. 네. 추경을 무조건 하자. 무조건 그냥 자동으로 추경을 해서, 네. 추경이란 건 뭡니까? 추가 경정 예산, 땡기는 거예요. 그냥. 네. 없는 것을 예산 다 통과됐는데, 그 통과된 예산 이외의 돈을 계속 땡겨서 쓰겠다는 거를 법으로 네. 아예 보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선진화법에서 만든 게 네. 11월 며칠까지 만약에 여야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날로 이 정부안을 그냥 그러니까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없애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어떻게 한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국가 재정을 야당이 지 맘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 맘대로 하겠다라는 법을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당연히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입법권 가지고요. 네네. 국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완전히 위배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권한만 써야 되는데 네. 자기들이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까지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은 자기들의 네. 실적 행정부가 원래 가져야 될 통제 권한을 네. 입법부가 가지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들이 법 바꿔가지고 재판도 네. 하지 그러냐? 그 이재명 방탄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지금 개헌이 그거예요. 네.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 네.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끌어내는 거 결정하자.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죠. 위헌이죠. 예.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말 최악인 게 생중계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이재명의 선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뭐냐면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바뀌었거든요. 왜 바뀌었냐면은 네네. 이 소법정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중법정은 통로가 하나라서 네네. 그 하나의 통로만 통제하면 네네. 자동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네네. 방청객을 말이죠. 방청객 통제가 가능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래도 도망가기 쉽지 않죠. 거기서 테러를 일으키거나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통제도 가능하거니와 이 중법정으로 옮기면은 뭐냐면 이제 방송을 할 수가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그러니까 방송국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법원에 지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시스템으로 그것을 송출하면 각 방송국이 그걸 받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법조계에서도 뭐 설왕설래는 하지만 이 재판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생중계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재판이 이제 왜냐면 왜 판결문은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죠? 네. 판결문 제대로 읽지도 않고 판결문을 갖다가 꼬아가지고 국민들을 또 속이고 선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재판 다 봐라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야, 이재명 무죄가 났다. 무죄다. 아니, 아직 멀었는데 왜 무죄야? 선거법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죄가 난 판결이 있어. 뭐? 그랬더니 정읍시장. 정읍시장이 최근에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서 무죄가 나요. 그래갖고 봐라, 정읍시장도 무죄가 났으니까 똑같이 이재명도 무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같은 게 아니더만요. 이거 보셨어요? 아유, 그건 못 봤습니다. 아니, 봤더니 이거예요. 지금 이 정읍시장이라는 사람이 선거에서, 지자체 선거에서 이렇게 좀 허위사실이에요. 상대 후보가 땅 투기를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 일부의 어떤 땅을 어떻게 사고 이거를 이제 토론에서도 얘기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1심에서는 유죄를 냈는데 대법원이 무죄 확정을 했는데 무죄 확정이 이게 투기라는 말은 딱 한 번 들어가고 포괄적으로 얘기했다. 뭐 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이 표현의 어떤 자유를 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몇 가지 더 있지만 어쨌든 이 사안 자체가 이재명의 사안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표현할 때 상대방에 대한 표현이고 상대방은 공격했어요. 공격할 때 표현이고 뭐 나중에 봤더니 증여야. 증여라는 걸 입증을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커봐라, 증여를 어떻게 투기라고 했니? 하고 유죄를 때렸는데 대법원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상대 후보가 증여라는 걸 바로 그럼 반박을 했어야 됐는데 토론이나 이런 데서 그 당시 반박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좀 뒤늦게 뭐 법원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증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시장이 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방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쪽에서 의혹 제기할 수 있다. 의혹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언론의 자유처럼 이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거 너 잘못 알고 있어.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저기 내가 증여받은 건데. 그렇죠. 이거 투기한 거 아니야. 너 증여받은 거 잘못 알고 있네. 너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봐. 그렇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갔어야 되지.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아는 건 인정해주겠지만 너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내가 허위사실 유포로 할 거야. 그렇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간 거죠. 그렇지. 못 간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협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를 갖다가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포장만이 아니라 이건 결정적으로 어마어마한 범죄로 연루가 되잖아요. 즉 백현동과 그다음에 대장동 그 당시에 만약에 이게 이재명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주범이었다라는 혐의가 김문기 씨를 안다고 함으로써 언론 대장동을 연관짓게 되고 대장동과 백현동을 연관짓게 돼서 언론들이 그때 막 그럼 이재명과 관계 맨날 써대고 그러면 대통령 후보 안 돼요. 못 돼요. 그리고 무조건 모른다라고 자기를 방어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백현동 내가 국토부로 협박받았다.
예, 그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백현동도 문제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네. 김인섭이 정바울로부터 76억인가 78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수해가지고 징역 5년 받았고 그렇죠. 이재명도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기소된 상태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걸로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네네. 마치 아닌 것처럼 네. 아무 문제 없던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는 완전히 제가 다른 겁니다. 정 시장과 다르지요. 시장 여러분 확실합니다. 정 시장 쪽에서는 뭐냐면 상대 후보의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거 지금 땅 투기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거고 이장은 자기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범죄를 덮기 위해서 이게 아마 제가 저 기사를 보긴 봤는데 언제 봤냐면 한참 전에 봤을 거예요. 이게 2심 나왔을 때. 2심 항소심 나왔을 때. 예, 항소심 나와서 무죄 나왔다고. 네네네. 항소심이 무죄가 됐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항소심 무죄가 됐고 이게 아마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것 같은데. 최근에 예, 그래서 1심에서 유죄 나오고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네네. 지금 대법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지 좀 헷갈렸어요. 맞죠.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의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마다 무죄라니까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요. 매번. 하지만 그때마다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실 이재명의 명주로 끊어놓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재판 거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재판 거래야. 재판 거래가 사실 제대로 드러나야 우리나라 사법부가 제대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유동규 본부장님이 완전히 혁혁한 지금 사실 그 공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2024년 10월 7일 기사인데 법정에서 말씀하셨네요. 중앙지법 형사 22부 열린 공판에서 김만배 2018년에 이재명 재판 판사에게 돈 많이 썼다고 말했다. 네. 기억하시죠? 네.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1심 판사한테 자기가 180억을 썼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판사의 친구한테 돈을 180억의 사업 자금을 대줬다. 네. 김만배가. 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만배는 그리고 그때 무죄가 나왔고요. 1심에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심에서 이제 300만 원 이제 받았죠. 유죄가 나왔죠. 유죄가 나왔고요. 그다음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가 나온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1심에서는 한 180억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2심에는 김만배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찔러도 이 양반은 건드리면 더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더 세게 본다는 거예요. 더 세게. 그래가지고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예. 대쪽이래요. 이 양 완전 대쪽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못 건드렸더니 아니야 달니까 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군요. 아니, 잠깐 제가 이제 헷갈려서. 지금 김만배는 1심부터 어쨌든 그러면 관여를 했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김만배가 접근해서 유동규 본부장한테 이렇게 말했다며 권순일한테 지금 쌍방울이 뭘 하고 있어? 그 대법관. 그건 대법원이잖아요. 대법원이요. 대법원 때는 이제 뭐냐면 접근이 아니라 이제 늘 만났어요. 종종 이제 만나는데 그 김만배 그 수원 집이 있어요. 그 아파트. 그 SK 뭐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그 체육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이제 주차장이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상가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사이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가지고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게 땅이 조금 이제 얼어 있어서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앉지를 못했어요.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벤치도 있었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벤치 있었는데, 거기 앉지를 않고, 거기 서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야, 니네 권순일, 쌍방울하고 이화영이 지금 권순일 작업하고 있다며?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소리예요? 저 못 들었는데요. 그랬지. 나는 몰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저 못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에이, 진상이한테 확인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진상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갖고, 형님, 우리 그 쌍방울하고 아니면 이화영하고 해가지고, 지금 뭐 권순일 작업하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런 거예요. 그거 비밀인데?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하긴 만병이 다 알더만. 그랬더니, 와, 진짜 대단하다, 만병. 야, 그거 진짜 맞다. 아니, 사실, 맞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만병이 형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자기가 제일 친하다고. 그, 만병은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야기해주니 알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만병하고 통화해가지고, 저기 이야기를 하세요. 네. 딱 그때 그랬단 말이죠.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네. 그런데 네네. 저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구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쌍방울이 유아영하고 작업했다고 그랬죠. 네네. 그러면 쌍방울도 당사자잖아요. 김성태도 당사자잖아요. 네네. 그쪽에서도 네네.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법관 로비했는 거. 아, 법관 로비한 거를? 예. 그렇다면, 어쨌든, 김성태도 당시에 자기들 돈으로 법관을 로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증거로 남아있을 거잖아요. 네. 왜냐면 기업이니까 당연히. 아니, 다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제가 그때 들었던 내용하고, 네네. 제가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김성태하고 쌍방울이 권순일 작업하고 있다는 걸 들었던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해당 당사자가 그 당시에 그러면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진상도 화들짝 놀라면서 사실이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랬으니까 실제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뭐를 했는지 김성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을 했다고요. 아, 김성태하고요? 아니요. 그럼요. 다른 노트로 확인을 다른 노트로. 그 사실, 그 팩트를 확인했다. 만약에 이게 한다면은 제가 네. 필요하다면 나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예, 확인했는데. 네. 이게. 네. 예, 다 드러날 겁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예. 이게 지금 이화영과. 다 드러날 겁니다. 이화영과 김영태의 대화, 그러니까 변호사의 네. 대화에서 나온 건데. 네. 그때 당시에 이화영이 김영태한테 이렇게도 얘기해요. 고법. 네. 고법도 있다. 법관 로비 고법도 있다. 항소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그럼 쌍방울인데 쌍방울이 예. 고법도 그럼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네. 이제 쌍방울 김성태 입으로 네네. 다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네. 예,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내가 볼 때는 쌍방울 그 김성태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랬지. 네. 의리 때문에 네.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네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너무 실망이 큰 나머지 이제는 다 입을 열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다 해소해 줄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도 제가 예, 할 이야기가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들에 저는 근거 없이 절대 말씀드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너는 실수한 거야. 아, 뭐 옛날에 재명아 실수한 거야. 유동규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네 밑에 있으니까 그냥 삐리로 보였지. 네 밑에 있으니까. 차근차근 말려 죽이겠다. 아, 내가 증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 나를 가지고 갖고 하려고 그랬던 거죠. 네네. 근데 동규야 부탁한다. 네가 좀 해줘라. 네네. 이것과 네. 그냥 썩은 거 먹어. 아니 잘라낸 것과 네네. 같이 않잖아요. 내가 도마뱀 꼴이냐? 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도마뱀 꼬리가 된 그 꼬리의 기분을 아세요? 나도 모르게 예. 나는 떨어져 있더라고. 아까는 같이 다녔었는데 이게 막 다닐 때 같이 다녔었는데 그렇지. 보니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때서야 내가 꼴이었구나라는 걸. 나 잘렸구나. 잘린 거구나. 그렇구나. 이미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기사가 제가 본 게 이런 제목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유동규 본부장이 네. 지금 법정에서 한 말인 것 같은데 7차 공판, 대장동 7차 공판에서 이재명을 비판한 시의원의 뒷조사를 지시받았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이재명을 갖다가 맨날 깐 그 당시에 시의원, 성남시 의원들이 있어요. 네네.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네. 그 실명을 이야기할게요. 유군주 의원. 그 당시에 유군주 의원이라고 있었고, 뭐 김재노라고 또 있고, 그래서 의원들이 있는데 네네, 이재명을 워낙 떠가지고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들 뒷조사 좀 어떻게 안 되나 그러면서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알아보니까 네. 이제 유군주 의원이 뭐를 했냐면
이제 정지상이 그러더라고. 이건 이거 제가 못해라던 놈인데 이거 분명히 파보면은 뭐 성매매 이런 거 해가지고 분명히 있을 기다. 그거 한번 찾아봐라. 나보고 그렇게 오더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김재노는 뭐였냐면 김재노 의원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무슨 업자로부터 그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그 연습장의 연간 회원권을 받았다. 이제 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관련돼가지고 좀 그 연습장에 아는 사람 확인해가지고 그 사실이 있으면 경찰을 내다가 넣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조폭들도 아니고 솔직히 김성태한테 조폭 얘기를 하지만 자기를 비판했다고 해서 뒷조사를 지시하는 시장이 있을까요? 네. 그건 기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자질, 법, 마인드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요. 아니, 모텔하면은 그게 뭐 불법한다는 그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당하게 돈 주고 끊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니 사실 그건 뭐 안 했습니다. 그렇죠. 불법적이니까 그런 지시를 내리는 사람의 정말 뭐 인간성 내지 시장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자기가 구린 사람이 그런 걸 더 많이 또 의심하잖아요. 자기가 구리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 50억 클럽 6명에 대해서도 사실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보니까 전부 다 대개는 다 수원 지검에 있다거나 수원 지법에 있던 사람들이고 다 대개 그리고 나중에 검찰총장 되고 해서 뒤에 어떤 직위가 커서 그렇지. 저는 지금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권순일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저는. 김수남? 아니요. 그럼요. 김수남도 지금 그때 당시에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많이 그걸 한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현직에서 최고 파워를 내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현직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입김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6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의견과는 다르게 그 회사 안에서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지로 인해서 이게 이제 관련될 수가 있다. 그 사람하고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이거 언론에다가 내가 이야기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이 지금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일보 사주하고 이재명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제가 그 당시에 했었었거든요. 홍석현이요. 홍 회장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홍 회장을 만나냐 마냐 해가지고 모처에서 만나는 것까지 그때 이제 연결을 제가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그때 패싱하고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그 홍 회장을 연결해 주기 전에 그때 그 대구에 유력 신문인 지방지인 모모일보에 그 회장하고도 이재명하고 저하고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보고집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중앙일보하고 이제 JTBC가 이재명을 좀 깠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진상이 저거 어떻게 안 되냐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리를 마련하겠다 해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진상이 형한테 형 안 만날 거야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리더라고. 그때 나는 이미 잘렸을 시기인 거예요. 중요한 어떤 일이나 중요한 정보에서 제외를 시키기 시작한 거지, 거구나. 21년도에 제외시키기 시작한 때 내가 이제 하니까 뭐냐면은 그거를 내가 만나는 걸 또 주선하면 그걸 다 또 이야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겠지. 비밀 정보에 대해서는 됐다 그냥 안 만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었거든. 약간. 근데 나는 안 만날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만나게 해달라고 해놓고. 송사되니까 안 만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이거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어. 그때 깨달았어야지. 나는 몰랐지. 난 믿었지. 그냥 깨졌나 보다. 이제는 우리 그 대장이 마음이 깨끗해져서 이제 저런 거 힘을 안 써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얼마나 이렇게 순수해. 그러니까 개딸들의 마음을 이해해. 니들의. 개딸 마음 이해해. 충분히 이해해. 이해는 해. 이해는 그래서 해. 용서는 못하겠어. 아니, 그냥 이해는 해.
이해만. 예, 이해만 해. 이해만. 예. 그렇군요. 와, 그때 어쨌든 이재명은 참 뭔가 획책을 하려고 예. 점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예. 정재계의 또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예. 꿈을 키우기 시작했군요. 그때 네. 딱 그랬군요. 자,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 6명 중에 1명 얘기가 나오면서 홍석현으로 갔어요. 네. 그 한 명이 누구냐? 굉장히 궁금해하셔갖고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네. 지금 뭐 로펌에 있나 보죠? 로펌에 없습니다. 아, 로펌에 없다? 로펌을 그냥 혼자 갖고 있었는데. 혼자? 예, 갖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랬는데, 네네. 없고요. 네. 예, 지금은, 어마어마한 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누군지 알겠다. 아, 기업에 있군요. 거기에가, 언론 파워가 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저희가 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 여신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재판 거래와 관련된 또 50억 클럽과 관련된, 그런 수사가 왜 빨리 안 이루어지나 하는데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이제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 만천하에 그렇게 나쁜 참 이화영도 나쁘죠. 이재명도 그 왜 아태 평화 회의인가? 네. 1차 아태 평화 회의가 킨텍스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1차 아태 평화 회의가 자기 목숨을 살려준 회의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기 때문에 해경군 김씨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잘라라 막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네. 이해찬이가 그 킨텍스에 딱 나타나서 축사를 하고 그래서 민주당 애들이 전부 다 입을 딱 다물었거든. 대표가 가갖고 힘을 실어주는데 누가 뭐라 그래. 네. 당연 이해찬이니까. 네. 이해찬이 리종혁 딱 앞에다 두고 막 같이 얘기하고 이 장면들이 누구야? 이 이재명한테는 완전히 진짜 내 목숨이 살아났구나. 나 제명당할 뻔했네. 네. 이 장면인데 네. 그 킨텍스에 아태 평화 회의를 스폰서가 누구게요? 거기 저기 쌍방울. 쌍방울이에요. 예. 보니까 현수막 있잖아요. 예. 현수. 후원 쌍방울 써져 있고 예. 팜플렛 뒤에 쌍방울 그때 2억 냈대요. 2억인가 3억 냈대요. 광고 쌍방울. 그게 원래 예산이 10억으로 돼 있다가 5억으로 됐다가 그게 1억인가로 줄었을 거예요. 이재명이 딴 데 쓸 때 있어갖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산이. 그래갖고 예산이 중구 줄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래갖고 이화영이가 네. 원래 이제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몇 나라가 이제 못 오니까 구상 맞추려고 구상 맞추려니까 이게 안 되니까 네. 쌍방울한테 부탁해가지고 쌍방울이 그때 돈을 대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 그렇게 돈도 대주고 스폰서도 대주고 뻑하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예산 없어가지고 원래 하려던 거를 갖다 축소해서 못하게 된 거를 네. 또 이거를 다 하게 만들어준 게 누구야? 김성태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뭐라 그럽니까? 그 조폭 출신의 대부업하던 네. 그자 말을 믿겠느냐? 네. 라고 아예 기자들 앞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꼬난TV 너는 슈퍼챗 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금지라고. 꼬난TV 너. 예? 왜요? 왜? 제 꼬난TV 제가 깜빵 동기예요. 깜빡 동기를 좀 걱정하시는구나, 지금. 예. 야,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 재수 씨 생각을 해야 하지. 야, 그 깜빵 동기의 의리도 대단하다, 근데. 저 깜빵 동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등 밀어주고 막 그랬거든. 그렇군요. 얼마나 착한데. 예. 제가 뭐냐면, 좀 경상도 사나이잖아. 욱하는 그게 있어. 또 불의를 보면 못 참아. 그렇구나. 막 미쳐. 막 이러다가 이게 사고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 잠시 들어와 있다가 이제 합의 보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네네. 제 나갈 때, 예. 얼마나 그게 아쉬웠냐면 제가 재밌는 책을 다 갖고 있어. 이거 아쉽겠다. 그거 주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줘도 다 읽었잖아. 근데 왜냐면 얘가 있어야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공급책. 공급책이지. 레드북 공급책.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재밌는 책들을 재수 씨가 어떻게 재밌는 것만 골라서 보내. 그것도 공급을 어떻게 부인이 직접. 그러니까 재수 씨가. 예.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정말 빵수발이 서울구치소 4,000명 최고였어요. 네. 그래서 최고의 그건데. 그래서 재수 씨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고 싶었어. 네. 그랬는데, 정말 우리 꼬난. 네네. 정말 미래소년 꼬난. 네네. 정말 달려라 꼬난인데. 네네. 정말
착한 동생이 됐어요 지금. 예. 그 레드북 공급책이셨던 꼬나TV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지마 너. 예. 골프 여신님, 호시절님, 멍멍추추님, 연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쵸 깜빵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또 3점포로 우리 코너 속에 코너 있잖아요. 유동규의 슬기로운 깜빵 생활. 깜빵은 절대 슬기로울 수가 없어요. 그 영화야 영화. 영화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일 웃기는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꼬나 내 말이 맞지. 너 나중에 맞으면 네라고 해줘. 틀리면 아니라고 해줘. 정말 사실대로 말해줘. 꼬나 네가 아는 대로. 검찰청에 가잖아요. 네네. 검찰청에 가면은 딱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은. 제가 그냥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담배 하나 주십시오. 이러면 담배 탁 꺼내갖고 탁 주면서. 영화는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러잖아요. 다 영화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담배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불 안 불어도 돼요. 내가 그냥 조사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맞아 안 맞아? 거기 조사받으러 와서 담배 피울 수 있어 없어? 아니 요즘은 금연이라 그러죠. 더군다나. 영화라니까 영화라. 영화는 영화이고. 영화는 영화이고. 꼬나TV님 맞아요. 야 이게 저기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구나. 절대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꼬나TV님 지금 그렇게 맞장구 안 치실 때까지는 그냥 안 믿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에이 담배 주는 사람도 있겠지. 안 돼요.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꼬나TV님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나 믿겠어 이제부터. 아니 절대 안 돼. 아니 전혀 말도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뒤에 교도관이 붙잖아요. 담배를 줘요. 교도관이 나가요. 그 다음에 저기 그 담배준 있잖아요. 검사 있잖아요. 교도관이 가서 검사가 담배 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검사 징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일절 안 됩니다. 그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는 영화일 뿐,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게 우리 멸콩 TV를 보니까 이 현실을 아시게 되는 겁니다. 이 감방이라는 곳에 현실이 절대 없던가. 슬기로울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한번 인간 되려면 두 분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인간 되는 사람과 아니면은 정말 더 쓰레기가 돼서 나오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인생의 최악이 어딘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후쿠시마 청정수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일본에 계신가 봐요. 후쿠시마인데 또 N으로 이렇게 또 보내주셨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1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 시작부터 이재명의 쪽팔린 이재명 해서 주제를 달고 한 3가지 관점으로 이재명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마도 11월 달 내내 우리는 쪽팔린 이재명과 유사한 제목을 달면서 여러분들한테 갈 건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잔치국수 미리미니 사놓자. 네네. 사놓으셔도 돼요. 다음 주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전부 다 풍기 현상이 빚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도 죽겠어요. 15일 날. 15일 날 나도 진짜 이거 일보 나오자마자 방송하고 싶은데. 15일 날 일보 나오자마자 방송하고 싶거든요. 그날 재판 있어. 아이고 본인 재판이 있으시구나. 저런. 나오자마자 라이브로 한번 들어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재판이 있어요. 그리고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25일 날. 정말 중요한 또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날도 재판이 있어. 뭐 어쩔 수 없죠, 뭐. 정말. 나와서 근데 또 하셔야지 뭐 나와서 이 멸콩과 함께 또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분들이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인데 서울역에 또 모였잖아요. 근데 경찰 추산 17,000명, 주최 측 추산 30만. 저는 진짜 제가 데모 좀 한 사람, 데모 인성 30년에 이렇게 차이 나는 집회는 또 처음 보내 할 정도로 10배가 기본 나요. 10배가. 근데 경찰이 실제로 기지국을 어쨌든 핸드폰 통화량으로 대충 게 나오니까 기지국을 뒤져갖고 지적을 했더니 2만 명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딱 맞아요.
딱 앉아있는 건 17,000명이고 나머지 한 5,000명 정도는 집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출석 체크하고 술 마시러 갔거나 놀러 갔어. 그 주변에서 어정어정 대면서 맞아요. 집회 온 사람이 아닌 거죠. 네. 담배 피우고 뭐 그냥 길거리 거니 행인한테도 시비도 한번 붙고 이런 짓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30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금투스 페이지 나오는 거 보면서 겉으로는 30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얘네가 실제로 토요일 집회에서 위기감을 느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었어요.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 선배님만큼 그 투쟁의 역사가 제가 길지는 않지만 저도 이게 2019년 20년도에 강화문에서 투쟁 선봉에 섰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참가자에 대한 숫자를 세는 거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우파가요,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얼마나 참 거짓말을 못하고 솔직한 사람들이냐면 너무 소박해. 네. 제가 여기에 앞에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주로 서 있으면은 기자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오늘 집회 몇 명이나 참석했나요? 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숫자를 짐작이 안 가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러면 제가 아까 유튜버 누가 뭐 어디에서 한 10만 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나니까 한 10만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옆에 의원님이 툭 껴드세요. 뭐 한 삼선 의원님이 야 김민수 무슨 10만이야 한 3만 대 3만 이래요. 그럼 옆에 또 다른 의원님께서 아유 이거 3만도 안 돼 한 2만 대 이래요. 그럼 기자 이게 있는데. 네 그러면 신문에 오늘 자유한국당 집회 2만 명 참석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제가 야 이게 2만인지 5만인지 10만인지 도통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다음에 민주당 신문에 30만 참석 해가지고 신문에 보면 그때 그 인원이 안 되는 거야. 택도 없는 거예요. 그 인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30만을 참석했대. 네. 그게 30만이면 우리 강화문에는 매번 300만이 참석했어요. 그런 거네. 그리고 2019년 8월 15일 날 보면요. 강화문을 넘어서 서울역까지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집계가 아마 150만, 200만 참석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150만, 200만이면 사람들이 앞뒤로 딱 붙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있어야 100만, 200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서초동 집회 보세요. 앞뒤 간격 5m 벌리고 앉아서 풍선 들고 있는데 그 좁은 골목길에 100만 모였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은 10배 뻥튀기를 한다, 기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당은 10배 축소한다. 그래서 우리 당도 이런 건 좀 가감하게. 그러니까요. 네, 가감하게. 그러니까요. 네, 가감하게 하고 민주당 집회에 저렇게 30만 참석했다 그러면 저거를 뉴스로 본 사람들은 또 이게 여론인 줄 알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반발해라 이런 것들도. 근데 이날 발언들이 또 기가 막힌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이제 그렇다 치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박정희와 전두환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발악은 진압될 겁니다. 이게 김민석 이 공당의 최고위원 발언이에요. 제가 극자라고 했잖아요. 약간 극좌라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최고위원으로 있는 건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자기 집을 갖고 자기 차를 가지고 삼시세끼 밥을 다 먹고 주식하고 코인하고 부자로 땅땅거리고 살면서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고 박정희 대통령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정말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는 좌파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보수 정치인들이 과가 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요. 공과 가가 모두 상존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나 공과 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과보다 공이 10배, 100배, 1000배 많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럼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파가 보수가 정말로 격렬하게 역사 싸움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름을 더 드높여야지 보수의 가치가 사는 겁니다. 저런 놈들이 감히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는 것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참 이게 감히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기 때문에 극자라고 분류해야 되는 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역사까지도 왜곡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역사 전쟁에서도 보수가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지면은 중도들이 저쪽 말이 맞는 줄 알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럼요. 중요해요.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욕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강렬하게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강력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파독 간호사 광고 거기서 연설한 게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 자리에 동상이 세워진답니다. 기념 동상이.
아니 세계가 인정하는 지도자인데 거기서 우셨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여기에 개발도상국의 네. 지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롤모델이고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세계사에 있습니까? 1인 소득이 70불에서 지금 네. 이렇게 35,000불을 넘어가는 나라 이렇게까지 성장한 나라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네. 이 근간은요. 지금 정치인들이 잘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힘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7대 강국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욕한다? 이거는 우파 정치인들 다 들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원회까지 다 들고 맞습니다.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지금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아프셔갖고 간병인 24시간 쓰는데 한국 사람보다는 조선족이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 착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되고 힘든데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파독 간호사들이 그럼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했겠구나.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되게 보면 사실 한국에서도 약간 멸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독일은 우리처럼 지금 임금이나 이런 최저임금이 잘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말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우리나라 광부들이 파독 간호사 생각이 너무 많이 나면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 아, 나 진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보수의 정치인들이 도대체 왜 역사 논쟁에서 밀리느냐.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부터 대한민국이 정말 전쟁의 잔해 속에서요. 우리나라는 그쵸? 기름 한 방울 나은 나라가 아니에요. 맞아요. 금이 나는 나라도 맞아요. 다이아몬드가 난 나라도 맞아요. 아니에요. 자원이라고는 사람뿐이 없었고요. 끼케봐야 설탕 만들어서 수출하고 옷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이게 뭐 옷감 만들어서 인형 맞아요. 만들어서 봉제해가지고 수출하고 사람까지 수출하다 보니까 강산으로도 가고 맞아요. 그리고 저기 정말 아랍에 모래 맞으면서 대한민국 수많은 아버지들이 네. 할아버지들이 가서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맞습니다. 일하고 이러면서 키운 나라예요. 이러면서 정말로 성장한 나라인데 여기에 다 우파의 정신이 묻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진보와 혁신은요. 우파가 이끌었어요. 그렇죠. 지금 좌파가 진보 세력이 아니에요. 맞아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신분제 없애고 그지 않습니까? 농지개혁하고 네. 이런 모든 혁신 우파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역사에서 자랑스러움을 느껴야 네. 보수의 가치가 선명해지는 것인데 좌파가 공격을 하면 계속 한 발 한 발 물러서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괴감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줘야지 이게 그쵸. 보수의 이념과 신념과 정책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박찬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장립무사를 조정하는 주술사 김건희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 역대 최악의 영부인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뭘 잘못했죠? 역대 최악의 영부인 지금 샤넬 포렌식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포렌식 들어갔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참 이게 인격 모독이 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네. 여사를 저렇게 비하하면서 네. 그 근거로 대고 있는 게 뭔가요, 도대체? 근거로 뭘 대고 있나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백 보세요. 주술. 김건희 여사가 백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대한민국 그러네요. 브랜드, 그러네요. 예, 중저가 브랜드 들고 나왔어요. 대한민국 브랜드 하나 홍보해주고 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김정숙이 들었던 거 뭐예요? 어울리지도 않는 샤넬부터 시작해서 그 모델들하고 비교샵 보세요. 그 입을 옷입니까? 거기 지금 옷에 돈을 얼마 발랐어요? 그 감봉권으로 샀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것들을 두고 지금 감히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비판하고 네. 비난합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네. 소득주도 선장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말아먹고 그렇죠. 당시에 지금 북한이 핵개발하게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안보 맞습니다. 문제도 지금 문재인 전 정권과 연결이 돼요. 이랬던 문재인 전 정권에까지 한마디도 떠들지 못했던 바른길을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와서 윤석열 정권을 이렇게 비토를 해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정말 선전선동하지 말고 진짜로 그렇다라고 판단되면 그 뒤에 백데이터를 붙여라. 네. 백데이터 없는 선전선동 그만해라. 아, 민주당은 네. 진짜 너무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주술의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술의 예. 세계요. 이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민주당이 재미를 봤어요.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구판 벌였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먹혔기 때문에 지금 또 써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요. 주술 거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한번 전 본 사람들 한번 찾아내볼까요, 이거? 이거 우파 정치인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쎄 깔렸을 겁니다. 전 보러 다니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특히 이재명 대표의 가족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죠. 안 좋아할 리가 없다라고 네,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여기 그 무속인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요. 민주당 의원님들 이렇게 전보로 오시는 분들 좀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귀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그러네. 우리도 제보를 네. 받자. 네. 제보 정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 이게 보니까 근데 놀라운 건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 탄핵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전략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금투세랑 똑같아요. 자, 이제 이게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가 높이 사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조직적이다. 이 조직이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고 잘 그러네요. 돌아간다. 근데 국민의힘은 예로부터 조직이라는 게 없다. 각자 전투다. 각계 전투다. 지금 보세요. 당대표의 역할과 최고위원의 네. 역할, 여러 의원들의 역할이 분담돼 있어요. 네. 누군가가 바람잡이를 해주고 누군가가 물건을 팔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호객을 하고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은 이게 안 돼 있다니까요. 안 됐죠. 그럼 이게 대표가 예를 들어서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직은 다 마찬가지예요. 대표가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총알바지는 대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앞단에서 총알바지를 해주고 그러네요. 여기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마지막 카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 히든 카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항상 대표는 뒤에 숨겨놓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장수가 죽으면 이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장수가 뒤에 서는 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휘할 사람. 맞아요. 예. 그럼 이게 지금 민주당은 이 전략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항상 맨 뒤에 숨겨놓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공을 이길 자신이 확실한 게임에선 이재명을 앞장서서 이재명에게 공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재명이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지금 범죄 혐의들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전략들을 지금 국민의힘도 쓸 줄 알아야 된다. 조직력을 그렇게 갖춰야 생각합니다. 된다. 저도.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제 좌파였잖아요. 다 와서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저도 되게 막 하는 것 그렇죠. 같지만 나름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 선이 무너지면 여기까지 가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자기 검열을 해요. 우리 선배님은 말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 고운 말만 쓰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깔 때는 막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내부에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여기까지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않나? 막 이런 그래서 저 사실 같이 유튜브 하시는 분이 더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 선을 넘으면 나중에 이 문제를 수습하기가 어렵지 않니?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좌파에서 훈련된 거예요. 맞아요. 스피커는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요. 스피커들도 분류돼 있어요. 민주당은 보면 막말조가 있어요. 그쵸. 막말조. 난데? 네, 민주당 막말조 보면 젊은 국회의원들 있죠. 김경태인가? 장경태. 장경태 등등등 해서 막말조가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원래 맞아. 막말하려니. 정봉주 뭐 이런 애들. 네. 워낙 막말하려니 네. 이미지가 각인돼 있으니까 네. 얘네가 하는 네. 막말은 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국민들이. 이 막말조가 던지고 나면 이 뒤에 약간의 고상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여론이 충분히 익었을 때 경정타를 날리는 건 또 이재명.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장 띄워주기를 하는 곳이다. 대장 띄워주고 대장만 살면은 조직이 살 수 있다라는 네. 걸 인지하고 있는 곳이다. 조직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러니까 그 판사 있잖아요. 법관 주제 네. 이 말에 대해서 바로 그냥 그 다음 날 딱 징계 때려버리잖아요. 네. 그런 건 또 이재명이 나서죠. 네. 근데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한테 살인자라고 한 게 더 심한 네. 욕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건 냅둬. 근데 법관 주제 징계 김건희 여사 살인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우리 당에서 발작 버튼 눌러줘야 돼요. 네. 정말로 이 정도가 아니라 집단 발작 버튼 눌러줘야 맞습니다.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 앞장서서 칼춤을 추고 이재명 대표는 근데 사실 그것도 있어요. 탄핵이 쉽지 않아요. 아무리 지지율이 더 떨어져도 저는 국민들이 한 번,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면서 탄핵 이후에 오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너무 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탄핵이 쉽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민주당은 요 안에 또 깨알같이 대통령만 탄핵 안 할 뿐이지 또 탄핵 중독자들이시잖아요. 탄핵에 지금 빠졌죠. 예, 탄핵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고 주출 같아, 얘네들. 얘네가 보니까 중독이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중독, 코인 중독, 주식 중독이 잘 되고 부동산 투기 중독, 예를 들어 사기 대출까지 받는 애들 아닙니까? 지금 사기 대출까지 서슴치 않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중독 성향이 대내 기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중독이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이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내가 집중하고 몰두할 게 있는 사람들은 잘 중독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그래. 일을 안 해봐서 그래. 탄핵 이런 말 들으면 막 도파민이 나오나. 그러니까요. 도파민 중독자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약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약 드셔야 될 분이 많아요. 저분은 처방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민주당이 너무 범죄 혐의가 많아갖고 민주당사 밑에다가 검찰 아예 출장소를 차리자. 너무 많으니까. 민주당 전담반 그래서 서울지검처럼 민주당 지검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검찰은 정상적인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얘네들은 거기다 그냥 집단 주치의를 나가지고 정신질환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쯤 되면.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탄핵이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제도가. 그쵸.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주의를 흔들 만한 헌정 질서를 흔들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게 탄핵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업무상에, 업무 중에.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탄핵에 대한 소추는 국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탄핵에 대한 결정은 법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탄핵 소추를 이렇게까지 남발한다라고 하면 이게 형사상 무고죄처럼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죄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이게 야 법리적으로 이게 탄핵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겠는데 할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과 지금 자기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재명 방탄하겠다고 이렇게 무작위 탄핵을 외치는 것. 그래서 일단 탄핵을 올림으로 인해서 지금 행정 공백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법 공백을 갖고 오고 행정 공백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임기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지금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 마비를 갖고 온다는 건 혈세뿐만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일해야 될 대한민국의 시스템 하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남발했는데 이게 탄핵이 되지 않는다. 결정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탄핵에 대한 무고도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탄핵에 대한 무고도. 이게 지금 마냥 민주당처럼 국회의원 짓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국회의원 면책특권 당장 없어져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처벌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국민의힘이 주장해야 된다. 저도요. 네, 그리고 그 탄핵에서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있잖아요. 네네. 미국은 직무정지 안 하더라고요. 안 해야지 맞죠. 네, 우리나라만 직무정지라니까. 그럼요, 안 해야 맞습니다. 사실 직무정지를 안 하면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무정지 안 돼야죠. 어쨌든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왜 탄핵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직무정지를 하지 않는 거 확정될 때까지는. 이번에 민주당 덕분에 대한민국 법의 모순을 되게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이런 법이 참 많이 비어 있었구나. 민주당과 조국신당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자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자가 국회의원 4년 임기를 채우고 있는 이런 모순도 발견하고 거꾸로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지금 검사나 그리고 장관이나 직무 정지가 1년씩이나 되는 이런 모순도 발견하게 되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보수 정치가 단지 야 환장하겠네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아, 이 법 잘못됐구나. 이게 언제든지 또다시 악용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런 법에 대한 부분들을 개정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정말 다음에는 우리가 공약으로 내걸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 또 이제 중독이니까 지금 중앙지검장 탄핵을 또 추진하시기로 하셨다네요. 이거는 아 민주당 대단해요. 저는 민주당의 조직과 전략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장기 계획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장기 계획이 있는 인생도 건가? 개인도 장기 계획을 짠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보면요. 지금 탄핵 검사 탄핵들을 외칠 때 얘네들이 미쳤나. 대한민국 하다하다 검사 탄핵까지 하겠다네. 했는데 지금 이 검사 탄핵으로 인해서 지금 중앙지검 탄핵하면요. 이거 재판이 상당 기간 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건 이재명의 재판 지연 작성으로도 너무나 훌륭하다. 이재명뿐만이 아니죠. 이거 지금 김정숙 타지말 사건도 지금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담당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럼 민주당의 온갖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탄핵을 시켜서 지금 직무정지를 시켜버리면은 이거 대리인이요 이런 결정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민주당이 받고 있는 숫한 혐의들이 지금 지연되는 효과를 갖고 온다. 재판 지연의 효과를.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처음 했던 것부터 이재명의 방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은 지금 이런 전략들을 아주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주당의 전략에 짧은 호흡으로 계속 대응하면 100점 100패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긴 호흡의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보니까 검사가 보통 1년 정도 직무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탄핵 소추를 해버리면 사실상 직무를 못하게 하는 임기 중에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예. 이 진짜 이거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막죠?
제가 볼 때는 이 대리를 하시는 분에게 네. 정말 위임을 강력하게 해서 이걸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 이걸 차일피일 또 1년 끌려다니면 그럼요. 예, 이러면 또 대선 시기에 네. 앞당가 접어버리고 네.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민주당 목표는 하나입니다. 다음 대선까지 이재명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 대통령 된 사람 설마 집어넣기 하겠어요? 네, 네. 지금 이 전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야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에 기생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산다. 다 같이 네, 산다라는 네, 전략이거든요.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지금 170명이 다 나가가지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토요일 집회가 진짜 대실패라고 느낀 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얘기하면서 시민단체가 촛불을 매주 들었거든요. 그렇죠. 확장이 안 돼. 안 왔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확장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이 설익은 밥에다가 그냥 퍼버린 거예요. 밥을. 그래서 막 170명 끌고 나갔는데 그러면서 총동원해도 저거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결국 동원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된다. 뭐야 창피하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민의힘은 108석이에요. 얘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장애 집회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하면서 검찰을 탄압하면서 사법 리스크 방탄하는 이 위헌 정당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계속 있어 왔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180석 갖고 간 이후 이 전부터 21대부터 있어 왔는데 장애 집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때 반대의 목소리가 뭐냐면 세상에 여당이 장애 집회하는 경우가 어딨냐예요. 이런 논리가 지금 먹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여당인데 가오가 있지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여당이 체면이 있지. 여당이라도 지금 안 되면 장애에서 나가서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아까 180명 국회의원이 참석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당협위원장까지 하면요. 결국엔 260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집회하면 동원령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한 당협당 250명, 300명 데리고 나오라고 하면 이것만 해도 10,000명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저 정도 인원수가 모였다는 건 진짜 어떤 국민도 호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원들조차도 호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들이 장애 집회에서 정말 여기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저런 수십만, 수백만을 모여들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모인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거는 거꾸로 우리들의 민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좀 장애 집회 들더라고요. 장애 집회 말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여당이. 여당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여당이지. 그리고 사실 그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냐면 국민의힘이 약자구나. 그럼요. 이걸 알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사실 입법 독재를 규탄해야 되는. 맞습니다. 지금은 민주화 투쟁을 해야 돼요. 그럼요. 입법 독재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역량이 별로 보수 역량이 적기 때문에 뭐 민주노총 같은 막 전문 시익군들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당이 조금 촛불 이렇게 불을 한번 지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한 항쟁도 필요하고 민주당에 대한 투쟁도 필요해요. 민주항쟁, 민주투쟁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민주화 제2의 민주화 운동 시작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저 입법 독재 세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해요. 바람머리가 조금. 지금 저기 민주당이 하는 짓들이요. 이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이라고 봐요. 모든 것들이 지금 헌정 질서를 흔드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사 탄핵하겠다, 재판관 탄핵하겠다 이거 사법 질서 무너뜨리고 지금 사법 권력을 지금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만 하면 지금 혐의도 없는 대통령한테 탄핵하겠다 이거 행정부 흔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사법부와 행정부를 흔드는 것만으로도 지금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상권 분립을 흔든 거예요. 이거 헌정 질서를 지금 뒤흔든 거죠. 이거야말로 지금 위헌 정당으로 보고 해산 심판을 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산 심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던져볼 법한 카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냥 던져놓고 근데 왜 야당에 대해서 해산 심판하면 직무정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직무정지를 시켜야지. 해산 심판으로라도 싸워볼. 이 차별금지법 위반 아닙니까? 차별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의 모순이 너무 많아요. 법의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위헌 청구 던져놓고요. 그냥 뭐 국민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왜 정당에 대한 위헌 청구를 심판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검사에 대한 탄핵을 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도 또 호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 아니에요. 저 당만 없어지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격할지 몰라도 저 당만 사라지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 떠나서 그냥 이재명 같은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만 드러내도 저 당이 이렇게까지는 안 가거든요. 지금 이거 범죄자들의 천국 아닙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입니까? 쪽팔려요. 대한민국 세계 7대 강국에서 맞아요. 국회 범죄자가 그것도 지금 현재 재판으로 유죄 판결 난 사람들까지 네. 포함해서 네. 자범들까지 음주운전 자범들까지 해서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좀 덜어냅시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피합니다. 네. 한반도 음주운전자론이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한반도 음주운전자론이. 지금 북한이 ICBM을 또 쐈어요. 한두 번도 아니라서 이제 국민들이 놀라시지도 않죠. 근데 네. 지금은 조금 참. 이게 심상치가 않은 네. 게 이번에 조금 이 ICBM이 예전보다 조금 더 성능이 예, 네. 강화됐고 이러다가 진짜 미 본토까지 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러시아에 지금 얘네가 총알바지를 보냈잖아요. 러시아 기술이 더 들어온 거냐 안 들어온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어제죠? 그 죽음의 벽조를 동원한 한미일 연합훈련이 됐어요. 근데 좀 놀라운 건 민주당은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여기 뭐 어제 보면 이태원에서 뭐 젊은 아이들이 뭐 길을 가다 죽었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아니, 물론 그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한반도 북쪽에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이유도 없이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가서 총알바지 되고 있는데 왜 그건 조용할까요, 얘네들은? 민주당은 그냥 저는 친북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말하면 너무 네. 또 죄송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대한민국 진보의 역사는 종북과 같이 해왔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어느 시점부터 그렇죠. 예, 어느 시점부터 맞습니다. 같이 해왔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저도 육군 장교 출신이고 제가 최전방 GOP 부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저도 군사에 대한 지식은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있겠죠. 장난 아닌데?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복잡하지만은 쉽게 이야기한다면 대한민국은 네. 휴전 국가이고 언제나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였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억제하고 있던 거는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부터 나왔다가 네. 팩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대놓고 도발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까지 이렇게 밀착하면서 네. 이 도발의 강도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그렇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핵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네.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배님과 저희가 사이가 안 좋은데 둘 다 힘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사자와 맹수들끼리는 길 가다 마주치면 싸우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다가 힘이 엇비슷한데 야 내가 싸웠다가 내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도 심하게 다치겠는데 내 생존도 위협받겠는데 라고 네. 하면 서로 싸움 으르렁은 데도 막상 싸우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한 명이 압도적인 우위에 섰다. 이 사람은 맨손인데 제가 어느 날 칼을 찼어요. 네. 내가 100% 이기겠는데 하면 이 도발 수위가 이제 도를 넘어가는 것인데 북한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핵이라는 걸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죠. 사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은 지금 이 전력차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어느 선상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더 강한 도발들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자, 있겠네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한미일 공조가 더 강화돼야 되고 안보 협력이 더 탄탄해져야 되는데 네. 민주당은 이런 북한의 상황을 모르지 않고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네. 비판이나 지금 성토는 단 한마디도 없이 안 해요. 지금 이러한 안보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대통령을 욕하고 정부를 욕하고 정권을 욕하고 그러네요.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맞는 겁니다. 여기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지 않으면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힘만으로는 북한이 핵을 가진 네. 국가이다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북러간에 지금 이렇게 북한군들이 파병까지 보냈어요.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이 어린 아이들이 가서 여기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북한이 항상 외치는 것이 민주당이 항상 외치는 것이 인권이에요. 맞아요. 그럼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한 역사가 없어요. 그쵸. 북한의 눈치만 봐요.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인권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에서 위원 추천 안 해서 지금 이게 네. 몇 년째 서 있습니까? 2006년부터 맞아요. 지금 18년째, 2016년부터 네. 8년째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그리고 북한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종하고 있는지, 북한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그리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왜일까요? 북한을 왜 이렇게 사랑하냐고. 아니요, 왜 이렇게 눈치를 볼까요? 전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네, 이거 좀 파헤쳐 봐라. 이거를 그들의 심장의 네. 조국은 이제 북조선 인민민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 간첩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많아요. 있거든요. 근데 이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요. 이것도 보수 우파 네. 지지자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김건희
샤넬백 사건 등등이요. 이거 지금 종북 세력들이 이거 핵책한 것들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뼈대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기에 휘둘려선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 정치인들 국민의힘 마찬가지인데요. 네. 종북 세력의 활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할 수 있고 이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면 그럼요. 이거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지금도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잡아넣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맞습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맞습니다. 조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네. 그 제주 그 히읗 기억 히읗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잖아요. 지금 그것도 계속 연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기각됐는데 또 항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 재항고. 예, 그래서 지금 재판이 멈췄어요. 문제는 재판이 멈추면 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구속 기간이 있으니까 간첩인데 출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문, 명령문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수사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수사 중인데 이 사람들이 재항고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이거를 1년, 2년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방금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간첩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집어넣을 방법이 없는 이게 나랍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이 법부터 바꿔야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북한 눈치를 보는 거는 민주당 안에도 이런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서른 보좌관. 예, 있습니다.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단 한 명만 있어도 정말 대한민국의 주요한 자료들이, 주요한 정보들이, 군사 정보까지도 다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어야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민주주의 막 흥분돼. 마음이 아니 나도 이게 민주주의가 우리가 이게 어쨌든 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물론 이재명하고 똑같아요.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언젠가부터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거 재판부 손봐야 됩니다. 또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쓰는 것도 있고 뭐 법에 보장된 권리를 하고 그리고 어쨌든 법의 구속기관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가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어떤 국민의 인권과 어떤 권리를 존중한다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까지 이거를 우리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에 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딜레마를 빨리 깨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방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 자유를 위해서 타인의 자유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임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안정, 국가의 안위까지 흔드는 사건인 거예요. 간첩이 이렇게 버젓이 활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쵸. 이거 지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보면 얼마나 이거 하늘에서도 눈 감지 못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잡아 넣어야죠. 이거 당장에 잡아 넣어야죠. 생각해보니까 아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막 자기 때 딴에는 30만 모아놓고 욕을 공개적으로 마이크로 하는데 이렇게 사실상 대한민국 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간첩들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절차를 다 준수해서 결국은 풀어줘야 된다는 게. 그럼요. 아, 이게 참 나랑가 싶네요. 김건희 여사는 법적 절차 다 무시하고 특검하자면서요. 그렇죠. 왜 간첩한테는 법적 절차를 다 적용해 주자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말들이 1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 네. 그 이런 것들 정말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참 이거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나 이 간첩단들이 쓰는 전술이 똑같아요. 맞아요. 네. 법꾸라지. 네. 정말 이게 법꾸라지구나 싶더라고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재판을 지연해서 결국 얘네들이 나가서 뭐 하겠어요? 또 지령받겠죠. 지금 여기 예전에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정권 초기에 민노총의 사무실, 복수의 사무실들에서 북한 지령문이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저는요. 국회의원들도 이거 전수 특검해야 된다고. 아, 동의합니다. 예. 국회의원 전수 특검에서 국회의원 사무실 다 뒤지고요. 맞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도 북한 지령문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예전에 민경호 대표님이 이제 그 비대위원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낙마하셨죠. 3일 만에 낙마하셨을 때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뭐가 문제가 돼서 낙마를 했냐면 발언 중에 아인슈타인이나 그러니까 뭐 되게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케인즈 같은 경제학자. 사람들이 왜 고향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줄 아냐. 그 당시에 영국 같은 제국주의 나라들이 똑똑한 청년들을 다 식민지 지배로 보냈기 때문에 그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식민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다 이 얘기를
아인슈타인 얘기를 하면서 상대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진출을 막는다. 그래서 웃으면서 아이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농담입니다. 이러면서 웃고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민경호 대표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민경호 대표님 그때 한 말이에요. 나는 내가 공직에 나가면 예전에 반국가 세력에서 간첩행위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될 줄 알았어. 근데 아무도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예전에 내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의 공작권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뜬금없이 내가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 문제가 돼서 내가 낙마를 했다는 거면서 야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니? 차라리 너 옛날에 간첩이었잖아. 너 옛날에 이런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던 데가 문제가 됐다면 나는 수긍했을 거야. 근데 그거는 근데 대한민국 이상하지 않니?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이게 지금 소름 돋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노인공경 그렇죠. 저는 이거 정말로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제가요 늙으면 죽어야지 하면 이거 저는 규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분도 늙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농담이죠. 아니 그분 늙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농담이죠. 네. 늙어 가시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진짜 아까 방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건데 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은 짚지 않는 대한민국. 그리고 농담 한마디에 그렇죠. 발작하는 대한민국. 맞아요. 너무나 잘못됐죠. 맞습니다. 여기 보수 정치인이 농담 하나를 하고 뭔가를 하나를 하면 발작 버튼을 누르고. 그치. 예, 그리고 정작 파헤쳐봐야 될 간첩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천안함만 북침이라는 노정면은 국회의원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되냐고요. 맞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맞습니다. 그 종북활동주의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들 사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시키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사상이 바뀌었다 해도 시키면 안 돼요. 사람 물론 변하지만은 변한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국회의원 최소한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고 입법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상 검증은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근데 왜 지금 김문수 위원 장관님 사상 검증을 왜 하는 겁니까? 검증할 구간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당협위원장 전원 검증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우리 당에서 특검 주장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한번 하자. 네. 사무실 싹 다 한번 뒤지자. 이런 것도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무소불위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경력을 가졌던 어떤 사상을 가졌던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무소불위의 신분 세탁이 되는 이 알고리즘을 끊어야 된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면밀히 다 알았다면 투표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이것을 악용해서 민주당의 누구나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들,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들도 배지를 달게 하는 창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거 제도적으로 문제가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왜? 간첩들이 이렇게 설치면서 체제를 위협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스캔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었던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요. 참 이게 무슨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옛날에 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배우자죠. 이순자 여사. 네, 이순자 여사가 사치를 한다라고 한참 민주당이 공격했어요. 빨간 바지 이순자. 네, 근데 거긴 또 원래 부잣집 딸이죠. 출신이에요. 딸이에요. 그리고 이대 의대 출신이세요. 네. 그런데 그것과도요. 김정숙은 비교도 안 돼요.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김정숙은 있는 집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 돈으로 했냐? 네. 이런 거 밝히라고요. 이런 그러니까요. 이런 거 아니 도대체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잔잔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요. 방송들에서요. 이거 계속 이슈에서 이거 방송으로 일주일만 딱 주제 잡아주면요. 민주당 작살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그래요. 이거 약간 외모인데 여담으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끌라면 끄세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날씬하잖아요. 이뻐. 여성스럽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파우치 같은 게 문제가 돼요. 이 사람들이 자극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김정숙은 사실 이렇게 티가 안 나. 그 사람이 뭘 입어도 부럽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 사치를 한 게 덜 자극적인 게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6천만 원 기내식 나왔을 때 오히려 더 화제가 됐잖아요. 그 사람의 6천만 원은 또 먹었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이게 뚱뚱하게 나쁜 게 아니고 진짜로
나쁜 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그 이미지라는 게 되게 무섭고 저는 대통령부가 제일 잘 못한 건 이미지 정치를 잘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되게 손해를 많이 보신다고 사실 봐요. 이게요. 저는 이 생각도 있어요. 이게 보수가 이미지 정치를 못하고 네, 그리고 이미지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손해를 되는데 보죠. 대한민국이 진짜로 바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미지 정치 자체가 깨져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뒤에 있는 정책들을 좀 봐주셔야 되고 이미지에 신경 쓰면 당연히 그 시간에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깨져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옆에 참모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참모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이런 이미지를 좀 갖춰야 맞습니다. 됩니다 하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본인 이미지 변화시키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탁현민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사실 그 애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저는 멸치대가리처럼 생겨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탁현민 같은 자들이 있다면 이게 설령 좌파라도요. 네.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된다.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인재들이 이제 찾아야 된다. 우리는 탁현민 욕을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인재가 있는지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우리가 이게 부족하다면. 네. 그래서 보수가 참 사람을 많이 키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키워야 돼요. 그런 어떤 길에 있지 않나.